LA와 오렌지 카운티 내 코로나 감염률이 감소세를 보여 17일부터는 레드티어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식당 실내 영업 등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측이 중고등학생들의 대면 수업 재개는 4월 말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오늘 디즈니랜드를 재개장을 4월 말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1년을 앞둔 가운데 많은 미국인이 6개월 안에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TV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오는 6월 4일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마크렌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내부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인터뷰와 관련해 영국 왕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며 가족 내부에서 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지원받은 가게를 방문해 전임 트럼프 정부의 비효율적 중소기업 지원책을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의 과거 언사를 공화당이 문제 삼으면서 인준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주 의회들에서 공화당 주도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워싱턴 DC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된 주 방위군의 주둔 연장을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두라스 현직 대통령이 마약 밀매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고 연방검찰이 주장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한 데 힘입어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구름 낀 가운데 오늘 밤부터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 4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3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측이 중고등학생들의 대면 수업 재개는 4월 말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4월 중순에 초등학생들의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 일주일 후 중고등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 목표일을 4월 9일로 잡았지만 중순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오늘 디즈니랜드의 재개장을 4월 말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밥 체이펙 월트 디즈니 CEO는 오늘 성명을 통해 가족 코로나 감염률이 개선됨에 따라 4월 말에는 방문객 인원을 제한한 상태에서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재개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체이펙 CEO는 또 회사 측은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의 재개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수천 명의 직원들을 복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즈니랜드의 정확한 재개장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수주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가주 당국은 지난 5일 4월 1일부터는 테마파크, 스테디움 그리고 야외 경기자들의 재개장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내부 비판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는 홈페이지에 아시아센터장인 제임스 롭슨 하버드대 교수와 석지영 로스쿨 교수의 램지어 논문 관련 대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논란이 된 후 석 교수를 비롯해 앤드류 거든 등 동료 교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성명을 냈지만 하버드 교내 기구가 이 문제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97년 설립된 하버드대 아시아센터는 아시아 연구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기관입니다. 교내지인 하버드 크림슨 등 학생들의 비판 움직임에 있어 아시아센터까지 램지어 교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룸에 따라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해 학문의 자유라는 입장을 천명한 뒤 침묵하고 있는 학교 측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석 교수는 지식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대중과 학생, 대학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 학자의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석 교수는 지난달 뉴요커에 기고한 위안부의 진실을 찾아서에서 소개한 위안부 계약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석 교수는 램지어 교수는 계약서가 없는 것이 특별하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면서도 램지어 교수의 입장에도 일리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경우에도 남아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최대한 역사적 사실을 추정해내는 것이 학자의 일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석 교수는 처음 논문을 접했을 당시 램지어 교수가 다른 역사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역사학자들은 위안부 계약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 철회해야 한다고 세계 많은 학자들이 나섰습니다. 이 논문을 실은 학술지 측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공식적이고 최종적 발행물로 이미 색인 작업과 기록물 보관 작업이 끝났다는 겁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하버드대학교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 당시 성계약에 대해 논문을 실은 학술지 측이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제법경제학 저널은 개별 논문을 이미 온라인에 출고한 만큼 램지어 교수의 논문 역시 공식적으로 최종 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색인화 작업과 기록물 보관 작업에 위해 논문을 송고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램지어 논문에 대해 역사적 증거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어 조사 중이다라고 지난달 10일 우려를 표명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저널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논문의 철회와 삭제를 요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의 반론이 거센 상황이지만 끝까지 논문 철회와 삭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저널 편집장들은 다만 램지어 교수 본인과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램지어 논문에 대한 우려 표명이나 이 사태와 관련된 다른 논문을 추가로 발행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학술지가 책임을 지고 램지어의 논문을 철회하거나 삭제하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논문 발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KBS의 질의에 출판사 엘세비어 측은 학술지 편집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인터뷰와 관련해 영국 왕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의 인터뷰에 대해 영국 민심은 연령대와 정치 성향에 따라 크게 엇갈렸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영국 왕실은 성명을 통해 해리 왕자 부부가 제기한 문제들, 특히 인종과 관련된 것은 매우 염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기억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심각하게 다뤄질 것이고 가족 내부에서 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민심은 연령대와 정치 성향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 여왕과 왕실에 더 공감한다는 답변이 36%로 해리 왕자 부부의 22%보다 많았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당 지지자는 왕실 64%, 해리 왕자 부부 8%로 나타났지만 노동당 지지자는 왕실 15%, 해리 왕자 부부 38%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연령별로 65세 이상은 왕실에 대한 공감이 55%로 절반이 넘었고 해리 왕자 부부 지지는 9%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18세에서 24세 사이 젊은 층은 해리 왕자 부부에 공감한다가 48%, 왕실에 공감한다는 15%로 거꾸로였습니다. Younger people who care very deeply about these modern, battles within culture wars, particularly around race, particularly about race, and also mental health, feel very strongly that the royal family is out of step. 현지 시간 8일 저녁 영국 ITV에서 방영된 해리 왕자 부부 인터뷰는 순간 최대 시청자가 1240만 명에 달하는 등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BBC 등에 중계된 이들 부부의 결혼식 때 1150만 명보다 많았습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LA 한인가정상담소가 전국 영양의 달을 맞이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어린이 건강 식습관을 위한 영양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한인가정상담소 측은 코로나 기간 동안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영양 불균형에 놓일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자녀 하루 삼시세끼 사진을 찍어 보내면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 고나영 매니저와 1:1 영양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영양 컨설팅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KFAMLA를 검색해 식단 사진을 보내면 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KFAMLA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신형 투싼에 대한 고객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구매 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들은 웹사이트 현대USA.com을 방문한 후 비에클을 선택한 다음 2022 투싼을 클릭하면 희망하는 트림과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를 원하는 딜러를 사전에 지정한 후 딜러에 해당 차량이 도착한 경우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100이며 올해 6월 30일까지 거래가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 환불됩니다. 2022 올류 투싼은 진보적인 디자인과 친환경적인 파워, 트렌을 비롯해 동급 최고의 첨단 기능을 탑재한 모델로 최근 엘라바마주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해 미 전역 최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고경주 전 연방보건부 차관보의 아들 댄고 씨가 연방노동장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했습니다. 댄고 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마튜 월시 전 보스턴 시장에 의해 장관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지난달 23일 온라인 부임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윌시 연방노동장관 지명자는 연방상원 소위원회의 인준청문회를 통과해 현재 상원 전체 회의의 최종 인준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댄고 씨는 윌시 장관 지명자 가 처음 보스턴 시장에 당선됐던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스턴 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인연이 있는 측근으로 꼽힙니다. 댄고 씨는 지난 2018년 보스턴 지역에서 매사추세츠 3지구 연방 하원 의원직에 도전했다가 예비선거에서 석패했으며 이듬해 자신의 고향인 보스턴 근교도시 앤도버에서 행정관으로 선출돼 2년간 활동했습니다. 어제 남가주 자동차 클럽과 유가 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레귤러 평균 가스값은 갤런당 3.81달러로 2019년 12월 3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 넘게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한 달 전에 비해 갤런당 29센트가 높아졌고 작년 12월 중순과 비교하면 갤런당 무려 60센트나 오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가스값이 계속 올라 평균 가격이 곧 4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LA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에서는 가장 싼 레귤러 가스값도 이미 4달러를 넘어선 주유소들도 많습니다. 이 같은 가스값 상승세는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산유국의 생산 동결에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설 등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미국 내 생산분도 지난달 텍사스주 한파 사태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가스값 급등을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백신 접종이 늘면서 비즈니스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외부 활동 및 차량 운용도 증가하면서 가솔린 수요 증가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제프리 스프링 AAA 대변인은 2월 말 애리조나주 가솔린 부족에 따른 일시적인 공급 압박이 진정돼 그나마 현재 가격 상승 속도가 느려진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백신 접종을 받고 활동을 재개하면서 가솔린 수요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발먼 한우리 여행사. 힘겨운 팬데믹 중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뤄집니다. 샬롬센터에서는 다양한 정부주택 융자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장만에 큰 도움을 줄 내 집 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3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AM 1650 라디오 서울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 펼쳐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세미나. 내 집 마련 세미나에 대한 문의는 213-380-3700, 213-380-3700 샬롬센터.
전미주 판매 부문 1위, 고객 만족도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우나 마사지 체어가 사랑받는 비결. 대체 뭘까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누르는 혁신적인 기술. 한국인이 만들어 우리 체형에 꼭 맞는 편안함. 자신 있는 품질로 업계 최장 5년 워런티. 전미주 72개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카우나 마사지 체어. 도사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콕하는 삶도 힘든데 문콕 자동차 때문에 더 속상합니다. 타운에 가장 싸고 잘 고치는 오토 바디샵은 어딘가요? 부담 없이 순식간에 문콕 수리를 해주는 곳은 37년 경력의 오리온 오토 바디니라. 반납을 앞둔 리스 자동차도 새 차처럼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바디 앤 페인트. 10년 된 차를 새 차로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바디 앤 페인트. 올림픽과 크레이션 번호 323-525-0400 323-525-040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7분입니다. 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5번 놀스 방향 정체에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비치 블루버드 구간, 알티샤 블루버드 구간 16에서 18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고요. 또 이용 구간 710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13마일대로 정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5마일에서 20마일대로 거부기 운행 중입니다. 반대 5번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디트맨 애비뉴 구간 19마일에서 22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6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벨리 블루버드 7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알라미다 스트리트과 교차되는 지점부터 19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버레이크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부터 9마일대 심한 정체 시작으로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은 3에서 9마일대로 거부기 운행 중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파크 드라이브 구간부터 오늘 110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 8에서 20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405번 놀스 방향 윌셔 블루버드부터 12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로스코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2마일에서 21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플레인 모두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405번 사우스 방향 산타모니카 블루버드부터 9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7에서 21마일대로 역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10번 놀스 방향입니다. 버논 애비뉴 구간부터 17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101번 놀스와 교차 지점까지 10마일에서 21마일대. 반대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부터 역시 익스포지션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5에서 21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번 이스트 방향도 긴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710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시티 테라스 드라이브 구간 15마일대. 또 나오미 스트릿부터 오늘 피코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긴 구간 7마일에서 18마일대로 역시 거부기 운행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원금으로 발행되는 수표에 자신의 이름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긴급 지원금으로 발행되는 수표에는 재무부의 조폐국 서명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표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포함할 경우 발행이 늦어질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수표 발행을 조속히 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코로나19 지원 수표에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이르면 내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지원 예산안을 가결하고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집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경기 부양을 위한 수표를 발행하면서 메모란에 자신의 이름과 직함을 새겨넣어 발행 시기가 늦어지고 대선 홍보용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수표를 발행하며 내 이름이 적힌 크고도 두꺼운 액수의 수표를 받으면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은 대부분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해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이 우편으로 받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해 3월에서 6월까지 수표 3,500만 장을 발송했으며 이 가운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얼마나 담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행정부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지원받은 가게를 방문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비효율적 중소기업 지원책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철물과 공구 등을 다루는 워싱턴 DC의 한 하드웨어 전문점을 찾아가 새 정부가 보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에 따라 대출을 받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PPP 정책에 대해 많은 돈이 도움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에선 중소기업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될 대기업에 많은 돈이 흘러들어갔다면서 전임 정부는 중소기업이 돈을 받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기간에 약 40만 명이 파산했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행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PPP 규정을 바꿨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PPP가 도입됐지만 소규모 기업 중 상당수는 대기업에 밀려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PPP 손질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2주 동안은 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체만을 위한 융자 신청도 받았습니다. 이날 방문한 업체도 이번에 대출을 받은 곳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의 과거 언사를 공화당이 문제 삼으면서 인준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으로 지명됐던 니라 텐든이 과거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숱한 막말이 문제가 되면서 바이든 정부 낙마 1호의 불명예를 아는 바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법무부 3인자인 부차관에 지명된 바니타 굽타 변호사를 극단주의자로 묘사하면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주장의 요지는 굽타가 과거 법무부 관리였을 때를 포함해 진보주의에 치우쳐 공화당을 비난했고 경찰 예산 삭감 등을 옹호했다는 것입니다. 척 그레슬리 공화당 의원은 굽타가 작년 공화당 전당대회를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터무니없는 거짓말의 사흘밤이라고 조롱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경력은 존경할 만하지만 민권소송 대부분은 거친 진보주의 옹호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굽타 지명자는 지난 몇 년간 때론 거친 언사를 후회한다면서 철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법무부에서 민권 담당 부서 책임자였을 때 이념적 경쟁자들을 화합시킨 기록도 거론했습니다. 또 경찰 예산 감축 옹호와 관련한 주장을 반박하면서 경찰과 법 집행관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굽타는 경찰공제조합, 국제경찰청장협회,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낸 마이클 처토프 등 공화당 인사의 지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익단체인 사법위기 네트워크는 그의 인준을 반대하기 위해 200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새 행정부의 북한 정책 재검토가 이르면 다음 달에 마무리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가 고도로 진지한 전략적 재검토에 참여하고 관여해왔다며 다음 달 내나 그쯤에는 재검토가 완성될 것이라는 게 우리 예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1990년대 중반에 하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외교에 개입한 미국 관리들이 이번 대북 정책 재검토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세 차례에 걸쳐 만나는 전례 없는 북미 역사를 썼지만 비핵화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채 임기를 마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출범 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방부가 워싱턴 DC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된 주 방위군의 주둔 연장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AP에 따르면 국방부는 연방의사당 주변에 배치된 주 방위군 주둔을 약 2개월 연장해달라는 의회 경찰의 요청을 승인할 예정이며 최종 세부 사항들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국방부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속하는 위협에 대한 우려 속에 주 방위군이 경계 임무를 계속 제공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주에 파견된 주 방위군은 당초 12일까지 주둔할 예정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이 제기돼 주 방위군이 투입됐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투입됐던 주 방위군 2만 5천여 명 가운데 약 2만 명은 원래 소속된 주로 돌아가고 5천여 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의회 경찰이 현재 워싱턴 DC에 주둔 중인 주 방위군 5,200명의 주둔 기간을 60일 연장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1월 6일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으로 5명이 숨진 사태가 발생한 지 2달이 됐지만 의사당 주변에서 계속되는 폭력 위협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AP는 설명했습니다. 법 집행 당국은 민병대들이 의사당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대응해 강화가 된 보안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주변에 설치된 철제 펜스도 남아 있습니다. AP에 따르면 지난주 일부 주지사가 주 방위군 파견 연장의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국방부 관리들은 주 방위군을 기꺼이 제공하려는 주들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을 당면한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대신 핵무기 개발 등 호전적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방위를 맡고 있는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북한과 중국 등 미국 국방부의 안보 과제 5개 가운데 4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region itself contains 4 of the 5 priority security challenges identifi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China, Russia, North Korea, as well as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특히 북한은 미국의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본토와 동맹을 위협하는 첨단 사이버 작전뿐만 아니라 핵 등 대량 살상 무기와 비대칭 능력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y advancement in North Korean capabilities might put forth. It's critically important to the overall defense of the country.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미국의 호전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예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또 올해 초 핵무기 강화를 맹세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확성 등 일부 신무기 현대화 목표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명시적인 목표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주 의회들에서 공화당 주도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선거 때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을 축소하고 부재자 투표를 더 어렵게 하는 논란의 법안에 서명해 법으로 제정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사전 조기 투표 기간을 29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선거일 당일 투표소 마감 시간을 종전의 오후 9시에서 오후 8시로 앞당겼습니다. 이 법은 또 부재자 투표에 여러 새로운 규제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는 유권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을 경우 선거 관리들이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보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투표 용지가 선거일 마감 전 카운티에 도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투표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레이놀드 주지사는 모든 선거의 공명성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 법은 아이오와의 선거 관리들에게 선거일, 부재자 투표,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명쾌한 이의 절차와 관련해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 통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놀드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며 이 법안은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당인 이 주에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아이오와 민주당 트위터에는 아이오와 주민들이 계속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집 지붕을 유지하도록 돕는 대신 주지사와 공화당원들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판을 짜고 주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변호사인 마크 일라이어스도 트위터에
2020년 선거 후 첫 번째 중대한 유권자 억압 법률이라고 올리며 향후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1년을 앞둔 가운데 더 많은 미국인이 6개월 안에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향후 6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조사의 답변자 비율 26%보다 14%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상 복귀에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7%를 기록해 지난 1월 조사의 30%에 비해 1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올클리어 신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언제 다시 집 밖에서 친구나 가족을 만나기 시작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20%는 언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29%는 자신이나 가까운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았을 때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10%는 지역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할 때까지, 11%는 국가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다는 비율은 응답자의 25%였으며 대다수는 접종 후에도 공중보건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온두라스 현직 대통령이 마약 밀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고 연방검찰이 주장했습니다. AP에 따르면 검찰은 지오반니 푸엔테스라는 한 마약 사범 재판에서 그가 후한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에게 2만 5천 달러의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대통령이 그를 비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에르난데스 대통령과 푸엔테스의 만남에 동석한 회계사 증인이 있다며 당시 대통령이 그린고 코앞까지 마약을 밀어넣고 싶다고 말하는 걸 이 증인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에르난데스 대통령을 푸엔테스의 코카인 밀반입을 도운 공모자로 표현했으나 정식으로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이미 2019년부터 에르난데스 대통령의 마약 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서 기소된 에르난데스 대통령 동생의 재판에서도 검찰은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고 대통령이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2% 넘게 하락했던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오늘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춤했던 비트코인은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어제 2.4% 넘게 급락했던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오늘은 4% 가깝게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월 고점 대비 어제까지 36% 넘게 폭락했던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오늘 하루 2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하락세였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오늘은 1% 이상 올랐고 다우존스 지수 역시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돈 2,14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안이 미국 의회 상원을 통과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the market in general is very emotional right now. A part of the reason is we're expecting a pretty strong, post-pandemic economic recovery, but at the same time we're worried about inflation.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딴 규제 예고성 발언에 한동안 주춤했던 비트코인은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간 20% 넘게 오르며 5만 4천 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다시 6천만 원을 넘긴 건데 최근 비트코인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고 발표한 테슬라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스퀘어 등은 주식시장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TV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오는 6월 4일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TV가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골프 대회는 오는 6월 4일 팜스프링스 인근에 위치한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의 이글폴스 골프코스에서 열립니다.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일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한인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올해 조성된 기금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대표적인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인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대표인 브라이언 전 한국일보 종합미디어그룹 부사장입니다. 사실 지난 팬데믹 때문에 고생한 많은 한인분들을 갖다 직접적으로 도와주는데 저희 같은 미디어는 한계가 있어서 좋은 경험과 넓은 조직을 갖고 있는 KYCC를 통해서 저희가 후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KYCC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경험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펀딩을 해서 드리면은 실제로 커뮤니티에 필요한 우리 니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해서 정례화가 되고 지속적으로 라디오 서울 한국 TV가 커뮤니티를 도와주는 그런 단체로 그런 언론으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KYCC의 송정호 관장입니다. 라디오 서울한테 굉장히 감사합니다.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코리아타운에 많은데 KYCC를 먼저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YCC는 어린이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저소득층 아파트 운영, 경제개발 프로그램 등 커뮤니티 전반을 아우르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 차원의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아시안 인종차별 문제 해소에 앞장서는 등 봉사 영역이 한층 확대됐습니다. 이제 EDD 프로그램 또 아니면 PPP 론 애플리케이션이나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 이제 이렇게 SBA 론 애플리케이션 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빨리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얼마만큼 계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거를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도와드릴 것 같고 그 프로그램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앞으로 새로 나오는 정부 프로그램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저희가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이제 준비하는데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정부 예산 삭감으로 올해와 내년에는 비영리 단체들이 특히 기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한인사회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라디오 서울 한국TV의 제1회 자선골프대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골프대회 참여와 스폰서 관련 문의는 전화 323-692-2170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지는 우리 자연 면역력. 그 면역력을 결정짓는 대식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몸속 자연 면역력을 우메켄 리포포로 더 강력하게 키우십시오.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강력하게 우메켄 리포포. 면역력은 우메켄과 상의하세요. 888-941-3311 우메켄. 2021년 전기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안녕하세요. 켈코보험 대표 진철희입니다. 코로나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켈코보험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21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걱정 끄세요. 켈코보험. 켈코보험 1-877-988-1004. H마트가 고객님들의 봄맞이를 위해 준비한 특별 세일. 화사한 봄의 시작. 슈퍼푸드 워터크레스와 아스파라거스부터 아삭한 유기농 도라지와 비타민C 풍부한 딸기, 충주 사과까지 신선함을 만나보세요. 초이스급 냉동 불고기와 생등심 스테이크, 남녀노소 좋아하는 밥반찬 해오름 도시락김, 시원한 국물 홍합탕으로 맛있는 한 끼 준비해보세요. H마트는 언제나 고객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제가 어려 보인다고요? 실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오리지널 미라클 울세라 덕분이죠. 강력하게 올려주고 쫀쫀하게 쪼여주는 미라클 울세라. 피부 속까지 탱탱해지는 미라클 울세라. 효과도 빠르고 오랫동안 유지된다니 정말 만족해요. 피부 탄력과 재생을 동시에 초음파 리프팅 울세라. 울세라는 꼭 오리지널이어야 해요. 리프팅 전문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윌셔와 윈저 213-264-1146 264-1146.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보궐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 여야의 선거 공세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해 가족과 처가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오 후보는 10년 전 민주당이 문제 제기했다가 망신당한 흑색 선전이라며 박영선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0년 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에게 불거졌던 내곡동 처가 땅 셀프 특혜 의혹. 참여했던 사업을 다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임기 말에 추진하면서 전체 지구의 아주 구석에 있는 부인과 처가의 땅이 포함되도록 민주당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당시 가족과 처가 땅 1,300평이 포함된 내곡동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해양부가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덕분에 오 후보 가족과 처가는 SH로부터 보상금 36억 5천만 원을 받았고 두세 배의 이익을 봤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정황상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H에 넘긴 것은 아닐까 하는. 이에 오 후보는 이미 10년 전 민주당이 제기했다가 망신당했던 소재라며 곰탕 흑색 선전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시장 취임 전부터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돼 있었고 임기 중 보금자리 주택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형식상 지구 지정을 다시 요청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토지 보상비 역시 그린벨트 해제 전의 가격으로 산정하게 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도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흑색 선전으로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드는 박영선 의원 반드시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하십시오. 여야가 승부를 건 재보궐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공세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진영별 후보 단일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오늘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도 첫 실무 협상단 상견례를 가졌는데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토론 횟수 등으로 이견을 거듭하던 민주당 박영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두 차례 토론을 거쳐 여론조사와 양당 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더불어민주당은 15만 명, 열린민주당은 2,500명 수준이어서 박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단일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등록일 전인 17일 발표됩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면서 박영선의 서울과 김진애의 서울을 뜨겁게 융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서 변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 이것을 일깨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로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협상 시작을 알렸습니다. 큰 줄기를 잡아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차 방문 아이디어를 또 내주셔서 정말 이건 모양 좋은 단일화가 후보 단일화가 되면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당의 협상 실무단도 첫 상견례를 가졌는데 뼈있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워낙 큰 단이고 또 중앙이 그 정치적인 스킬이 워낙 세지니까 저희가 좀 품으셔가지고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앞으로는 침대 축구라는 용어는 쓰지 마시고 우리 토탈 사커야. 침대 축구는 지지율에서 아직은 우위라는 평가를 받는 안철수 후보.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이 오르길 기대하는 오세훈 후보. 양측의 협상은 시간 싸움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차별화된 실력, 합리적인 가격의 라인 성형외과가 봄맞이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고농축 극강 수분의 대명사 물광 연어주사 400불, 샤넬, 물광, 백옥주사 3가지 명품 주사를 모두 한 번에 700불. 강력 앵커 실리프팅으로 확실히 올려주고 프리 보톡스까지 2,000불. 라인의 새로운 바디 성형 전문 닥터세이버와 함께하는 20%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라인 성형외과 213-383-3322 383-332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세요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송금하러 바쁜 와중에 은행을 가신다고요? 이제부턴 간편하게 클릭만 하세요. 은행 대신 꼭 기억해야 할 이름 와이어 바할리. 와이어 바할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미 연방재무부가 승인한 송금 서비스 전문 업체이기 때문이죠. 해외 송금, 은행은 잊어버리고 와이어 바할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후 받는 사람과 결제 방법만 선택하고 송금하면 끝. 송금이 더욱 쉬워지는 와이어 바할리. wirebarley.com 1360-382-1024 1360-382-1024. 아버님께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제 아내는 삶의 활기를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장지아 외과. 일반 외과, 종양, 탈장, 맹장, 치질과 항문 수술, 그리고 담석과 암 수술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쉼없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장지아 외과.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올림픽과 베렌도 213-674-7517 674-7517. 장지아 외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한 데 힘입어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0.30포인트, 0.1% 상승한 31,832.7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4.09포인트, 1.42% 오른 3,875.4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64.66포인트, 3.69% 폭등한 13,073.8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넉 달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약 4.3% 폭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가격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기 민감 대기업 중심의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전장 대비 1% 이상 오르기도 했지만 장 막판 빠르게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가능성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4달러 하락한 64.0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다음 날 발표될 미국 주간 원유 재고 지표와 달러화 흐름 등을 주시했습니다. 지난주 오펙 플러스의 깜짝 산유량 동결로 큰 폭 오른 유가가 이번 주는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입니다. 레벨 부담과 함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도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날 에너지정보청이 내놓을 지난주 원유 재고가 증가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유가에 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3월 9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전반적으로 지난주보다 쌀쌀한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늦은 저녁부터 LA 카운티에는 남쪽과 동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비가 LA 카운티 전체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LA 카운티 전체 강우량은 0.5인치에서 1인치 사이, 일부 지역에는 강우량이 많아져 1.5인치에 달하겠습니다. 곳에 따라 천둥번개 동반한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고지대와 산악지역 등에는 1.5인치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남가주 지역이 오늘부터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연방기상청은 오늘 밤 10시부터 목요일 밤 10시까지 48시간 동안 LA 카운티 모든 산악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연방기상청의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된 LA 카운티 산악 지역에는 6에서 12인치가량의 적설량을 기록하겠고 4,500피트 이상 고지대에는 적설량이 최고 15피트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엔텔로밸리 지역은 최고 풍속 50마일대 강풍이 불어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엔텔로밸리와 LA 카운티 산간지대에는 오는 토요일까지 추운 날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수요일인 내일과 목요일인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크게 떨어집니다. 추운 날씨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과 목요일인 모레는 오늘보다 낮 기온 7, 8도가량 더 떨어져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50도 초중반대에 머물겠습니다. 이처럼 쌀쌀한 날씨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60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56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4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57도 4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53도 39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55도, 밤 최저 45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0.25인치가량의 비가 오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LA 시각으로 5시 52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56도, 습도 57%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